안녕하십니까, 박정화 기사입니다. 우리 상권에서 저를 보셨죠? 당연히 보셨을 거예요. 뭐 상권을 안 하고 학원을 공부할 사람 없을 테니까. 제가 특이하게 이제 상권을 기본 1원, 학원을 심화 1원 했는데 뭐 그 이유는 뭐 학원 자체가 거의 대부분 심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상권은 83강 정도 찍었는데 학원은 60에서 65강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일단 회계사랑 또 세무사 쪽에서 상권은 거의 뭐 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만은 회계사 세무사 쪽에서 학원 쪽에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다 보면은 굳이 뭐 80강까지는 가지 않는다. 예, 목차 살짝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화냐? 금융자산은 사실 이제 심화는 아니지. 요거까지는 뭐 필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주제들은 거의 다 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금융자산 나올 때, 그러니까 금융부채 할 때 금융자산 같이 공부했었기 때문에 같이 뭐 개념을 공부했었죠. 뭐였습니까? 금융부채는 각종 채무인데 뭐 금융자산은 현금, 채권, 주식 공부하는 거예요. 복합금융상품, 뭔가 심화 주제 느낌이 확 나지 않습니까? 금융상품인데 복합되어 있다. 이것은 부채하고 자본이 섞여 있는 그런 특이한 금융상품인데 전환사채 같은 거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고 17장은 뭐 종합원 급여 되어 있습니다만은 퇴직급여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회계치가 굉장히 지저분할 겁니다. 그 다음 18장은 이름만 봐서 뭔지 모르겠죠. 요게 이제 우리 들어보셨습니까? 스탁옵션. 스탁옵션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성인이기 때문에 스탁옵션 회계치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용이 적지 않다. 그 다음 리스는 뭐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뭐 자동차 리스 이런 것들, 뭐 실무상 뭐 리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 공부하는 시간. 리스 회계치도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만 다 모아놓은 게 학원이다 보시면 됩니다. 투자 부동산인데 뭐 투자 목적의 부동산, 어떤 뭐 투기 목적의 부동산,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매각 예정 비동자산인데 마이너한 주제고. 이제 법인세 회계는 법인세 비용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뭐 그런 거 공부하는 이것도 다 심화 주제죠. 다 특수한 주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14장 15장 금융자산 제외하고는 다 싹 다 특수한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다.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오류 수정은 뭐 과거에 과거에 삽질한 것을 단기에 찾아서 수정하는 것이 오류 수정이고, 회계사들의 주 업무가 오류 수정하는 거겠죠. 회계 감사가 뭡니까? 그 회사 회계팀 가가지고 야 잘못된 회계처리 고치라라고 하는 게 회계 감사거든요. 또 오류 수정하는 것이고, 회계 변경은 말 그대로 회계를 변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감가상각 방법 변경했다, 뭐 그런 것들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고, 주당이익은 주식 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주당 순이익 공부하는 거예요. 회사의 한 주당 이익을 나타내는 어떤 수익성 지표고, 그리고 회계 공부한 사람 100명 또는 1000명이 딱 앞에 있다 치자. 야, 뭐가 가장 공부할 때 어려워요 하면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무조건 현금으로표가 가장 어렵다 할 겁니다. 만약에 현금으로표라고 답을 안 한다면은 그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한 사람들은 무조건 현금으로표. 왜냐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미친 듯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 가장 어려운 거 있고, 그다음 뭐 중간 재무 보고에서 마이너한 주제죠. 하여튼 다 특수한 것들이다. 14장 바라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공부했었을 텐데 말로 그 금융자산 실체가 등장한 것이다. 제목 보시면은 채무상품, 지분상품 돼 있죠. 얘는 채권이고 지분상품 주식이죠. 그래서 금융상품의 정의부터 봅시다. 13페이지. 금융상품은 거래 상자 어느 한쪽에는 금융자산이 생기고, 또 동시에 거래 상대방한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이런 계약을 뭐라 한다고요? 금융상품. 그럼 만약에 금융상품 이 정의가 시험에 나온다면은 물론 1차형이겠죠. 그러면 이건 뭐 무조건 맞는 문장 나오는 거지. 이걸 틀리게 할 거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은 다음을 말한다 해서 제가 아까 목차 갖고도 얘기했었죠. 1번 현금. 그래서 금융자산은 사실 이거라고요. 현금. 그다음에 주식, 각종 채권. 금융부채는 우리가 뭐라 배웠습니까? 걔는 뭐 사실 이제 우리 수업 목적상 그냥 그렇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예시라고 합시다. 어차피 뭐 파생상품 이런 이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등인데 사실 수업 목적상 그 정도. 현금하고 주식하고 각종 채권. 금융부처럼 사실 뭐 각종 채무죠.
수어 목적상 뭐 각종 채무 아시면 되겠고 역시 뭐 파생상품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지분상품 두 가지 의미를 쓰이죠. 지분상품 발행자 입장에서 지분상품도 있고 지분상품 취득한 입장에서의 지분상품이 있는데 지분상품 취득한 입장은 주식이 되겠고 발행자 입장에서는 지분상품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인다고. 여기서는 발행자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자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주식 발행자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샀다 이거예요. 그럼 저쪽에서는 주식을 발행한 거니까 자본금 되지 않습니까? 지분상품 어느 한쪽은 지분상품 어느 한쪽은 금융자산 말했잖아요. 금융자산에 주식도 있다고. 내가 채권을 샀다 이겁니다. 회사채를 취득했어. 회사채를 취득한 거죠. 그럼 여기는 회사채를 발행한 건데 그게 뭡니까? 사채잖아. 사채. 사채가 뭐 암흑시장의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 줄임말 사채 아닙니까? 부채, 금융부채고요. 이거 취득하면은 회사채를 취득했다. 뭐 각종 채권 중에는 뭐 회사채라는 채권도 있겠죠. 됐죠? 뭐 그러한 계약을 갖다가 싸잡아서 금융상품이라 하는데 어쩌라고? 그냥 뭐 정의가 뭐 정의일 뿐. 나오면은 1차용으로 말문제로 맞는 문장으로 나온다. 틀리게 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했어. 금융부채 할 때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1번 현금 됐죠? 물론 현금 하면 아시다시피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고 두 번째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인데 뭐 주식이라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기업의 거래 상대방한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다. 뭡니까? 돈 받을 권리. 각종 채권 말하는 거예요. 각종 채권. 그럼 각종 채권 하면 뭐예요? 매출 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밑에부터는 이제 다 파생상품 그런 쪽 얘기들인데 기본적으로 니은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권리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산의 핵심적인 미래 권리다라고 우리가 상관에서 여러 번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 부채는 각종 채무라고. 다시 자산은 권리, 부채는 의무라고요. 자산은 미래의 권리, 부채 미래 의무. 제가 이 얘기를 상공 공부할 때 수십 번도 더 했을 거라고요. 그럼 이 문장을 외우지 말라 한 게 뭐예요? 이 문장이 나온다면 1차에서 그냥 이 문장 나고 그것이 금융자산인지 금융부채인지만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구분하시면. 아까 기업도 수취할 권리, 권리잖아. 니은도 권리고 됐죠?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뭐 교환하기 위한 그 권리 이런 거는 다 뭐 통화 선도계약, 그러니까 파생상품 쪽. 우리가 학습하지 않는 그 파생상품 쪽. 그런 쪽 얘기이기 때문에 고급회계죠. 그런 건 아실 필요 없다고. 그냥 이것이 권리니까 금융자산이고. 그럼 옛날에 배웠던 금융부채 할 때는 뭐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하기로 한 의무하면 그때는 금융부채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이하씨 하나만 더 하고 싶어. 그러면은 동글배 4번에 기업까지만 보시자. 어디까지? 수취할 자기지분상품. 딱 그 정도까지. 그 뒤는 다 필요 없고. 그 수취할이 뭐예요? 수취할 권리지. 자기지분상품은 자기 주식이고요. 그러니까 수취할 권리니까 이렇게 해서 권리니까 금융자산이다. 그렇게 요령껏 하시라고. 어차피 1차용이라고. 그럼 옛날에 금융부채 할 때는 그때는 인도할 자기지분상품 이렇게 있다고. 인도할이 뭐예요? 제공할. 그럼 제공할. 인도할 의무라고. 의무. 그래서 인도할 자기지분상품 하면은 의무니까 금융부채. 수취할 권리니까 수취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금융자산 됐죠? 자산은 항상 권리, 부채는 의무. 그 정도로 하시죠. 예, 밑엔 필요 없다.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모형과 계약상 현금으로 의 특성입니다. 사업 모형. 이게 뭐냐? 일단 양가르변 사업 모형이 있고 양가르변의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이 있는데 이걸 뭐 글씨를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심지어 그림 그 14-1, 15페이지 있는 걸 봐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필기를 하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 박스 보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문장 살짝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결국은 14장의 금융자산 쪽에 메인은 뭐예요? 채권하고 주식하고 채권. 물론 회사채 말하는 거예요. 주식하고 회사채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만 회사한테는 그나마 익숙한 게 사채 공부잖아. 사채 금융부채. 아니 사채가 곧 채권이기 때문에 그 느낌하고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물론 내용이 또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채할 때 회계 원리 때부터 공부했던 사채할 때 현금으로 막 빡시게 현재가치 하고 하는 거 해봤기 때문에 그나마 익숙할 거고, 뭐 주식은 뭐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식하고 채권 공부하는 거라고. 현금 흐름 특성과 사업 모형, 여기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정해진다. 그래서 계정 과목부터 이제 공부를 해보자. 먼저 채권. 채권이 뭐 채무 상품이죠. 여기는 좀 내용이 많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주식. 현금으로 특성은요, 사실 원리금이죠, 그렇죠? 원리금으로 구성된다. 원리금만으로 구성되는데 뭐 이렇게 써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원리금만으로 구성된다. 뭐 다 쓰지 뭐. 원리금만으로 구성된다. 아니 원리금이 뭡니까? 아니 채권이 사채고 원금하고 이자 있잖아. 리가 이자죠. 원금하고 이자. 캐시플로 안 써도 되겠죠. 알지 않습니까? 액면가, 표시이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금이자. 오케이. 그럼 주식은 원금 이자가 어디냐고. 뭐 나머지 있겠죠, 그렇죠? 원리금 이외로 구성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사업 모형이 뭐냐면 사실상 이제 보유 목적이에요. 보유 목적. 그러니까 채권하고 주식 왜 샀냐 이거지. 보유 목적이 무려 3가지인데, 그거는 이제 박스 있는 단어 갖고 한번 써볼게요. 14-1의 박스.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 이렇게. 현금으로 수취 목적. 두 번째, 뭐라 되어 있어요? 박스에 그 파란색 박스.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와 매도 목적이다. 현금으로 수취 플러스 엔드 매도 목적이다. 세 번째 뭐라 됐습니까? 그 밖의 사업 모형. 뭐 이외지 뭐 이외. 또는 뭐 나머지. 그 실질이 중요하죠. 기준서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채권이고 사채니까 뭐 이런 거지. 현재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렇게 하고 아시죠? 액면가. 그 다음에 뭐 표시이자. 뭐 이런 캐시플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아실 텐데 현금으로 수취 목적은 사실상 만기 보유 목적이다. 기준서가 그렇게 돼 있질 않다고. 다만 실질적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기 보유 목적이라고. 만기까지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현금으로 다 받아먹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만기까지 쭉 갖고 있겠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삼각원가 측정 금융자산. 삼각원가 측정 금융자산. 삼각원가가 뭡니까? 현재 가치할 때 장부까지. 현재 가치할 때 장부가. 뭐 처음 듣는 단어 아니죠? 아니 우리 사채 공부할 때 뭐 이런 거잖아. 951, 963, 966, 199, 98143 외울 거 없죠? 제가 외워줘서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런 거죠. 951, 963 곱하기 1.12 빼기 5만 원 빼가지고 뭐 966, 199 이런 거 현재 가치할 때 장부가 걔가 삼각원가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수취 목적. 그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치면은 만기 보유증권입니다. 물론 뭐 난 일반 기업회 기준 공부 안 해서 몰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 하여튼 뭐 일반 기업회 기준으로 치면은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준선 이렇게 되지만은 실무상으로는 걔는 사실상 만기 보유 목적. 그렇다고 만약에 시험 보는데 말 문제에서 야 얘는 뭐 만기 보유 목적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거라고. 왜냐면 기준선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만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 목적상 만기 보유 목적. 뭔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 현금으로 받을 생각도 있는데 팔 생각도 있어. 뭔 소리요? 이런 표시이자 같은 것도 받을 생각이 있는데 중간에 팔 의도가 있다. 이거는 사실상 장기 투자 목적입니다. 1년 이후에 팔겠다는 거예요. 1년 이후에 팔겠다. 물론 기준서는 그렇게 절대 안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 목적상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사실상 장기 투자 1년 이후에 팔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자도 받는데 나중에 팔 생각이 있어. 그럼 결국 이자도 받아먹는 거니까 1년 이후에 팔겠다. 장투다. 그럼 걔는 기타 합보가 선이에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계정 과목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알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한다면 걔는 사실상 매도 관한 증권하고 똑같다. 매도 관한 증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나머지는 뭐냐면은요, 1년 안에 팔겠다는 거야. 1년 안에 팔겠다. 왜냐면은 내가 채권 뭐 만기, 예를 들어 뭐 3년, 4년까지 갖고 있을 것도 아니고 1년 이후에 팔 것도 아니야. 그럼 뭐겠습니까? 나머지가 1년 안에 팔겠다. 실질적으로는 단타 치는 거. 단타 치는 거. 실무상 사고 팔고 단타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1년 안에 팔겠다. 그런 목적으로 취득했어. 그러니까 요때 팔 거야. 그 두 번째고. 요때 팔 거야. 세 번째고. 그냥 갖고 있을 거야. 만기까지. 이게 첫 번째다 이거예요. 걔는 단기 손익이에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고 요것이 계정 과목이라는 게 놀랍죠. 그 다음에 여기 너무 길다 보니까 IFRS 기준서에서도 약자로 쓰고 있다. AC 금융자산. 쥐들이 이름을 이렇게 더럽게 길게 써놓고 또 미안하니까 이제 줄여서 쓰고 있어요. AC 금융자산. AC가 삼각공과에 앞글졌단 거거든요. 나중에 뭐 때가 되면 영어 볼 일이 있겠죠. 삼각공과에 앞글졌단 건데 뭐 영어가 뭐 시험에 나올 건 없고. 어쨌든 일반 기업 회계기준 만기 보증권, 매도 관한 증권. 세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마지막 건 뭐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이거는 FB OCI 금융자산. 이거는 FB PL 금융자산. 시험은 한국말로 나오겠죠. 하지만 제가 강의할 때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왜? 멋있어서가 아니라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 제가 영어 얼마나 싫어하는데. 저는 외고를 나왔기 때문에 영어를 너무나 싫어해요. 왜냐면은 외고 들어가기 전에는 영어 좋아했거든요. 뭐 상도 받고 막 이랬는데 외고 가니까 애들이 영어를 다 잘해. 그래서 영어 싫어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뭔 얘기하는 거야? 영어 강의할 때는 영어로 쓰겠다고. 이 영어가 뭐냐면 일단 AC는 아까 삼각공과의 줄임말 현재 가치 할 때 장부가들라 했었죠. FB는 뭐냐면 fair value 뭐요? 공정가치.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데 OCI가 기타 합보가 선익이거든.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 선익을 기타 합보가 선익 인식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영어 볼 일이 있겠죠. 뭐 other comprehensive income 했어. 앞글자 딴 겁니다. 시험엔 영어 안 나와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PL이 하면 다 영어 볼 일이 있겠지만 profit or loss. profit은 이익이고요. loss는 손실이다. 하여튼 profit or loss에서 단기 손익입니다. 아니 이익 손실이 단기 손익이잖아. 단기 손익 평가하는데 평가 손익을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공정가치 평가하는데 fair value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매도 관한 증권도 마찬가지죠. 매도 관한 증권 일반 갭에서 공정가치 평가하는데 평가 손익이 기타 합보가 선익이고 매도 관한 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도 공정가치 평가하는데 평가 손익이 수익표 단기 손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갭으로 치면은 모르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80% 이상이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관한 증권, 단기 매매 증권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하여튼 영어로 이제 앞으로 하겠다. 너무 말이 길잖아. 이 그지같은 새끼들이 이렇게 길게 만들었다고 그래놓고 미안하니까 또 영어로 줄여서 쓰고 있다. 주식은 이외 목적이다. 역시 뭐 나머지다. 주식은 뭐 현금으로 받을 생각이다. 뭐 1년 이후에 팔겠다. 그런 거 없고 결국 이외 목적이 우리 수업 목적상 단타 치는 거라고. 1년 안에 파는 거라고. 주식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야 주식 왜 샀냐? 그럼 너 단타 치려고. 1년 안에 팔라고 샀다. 뭐 그렇게 바라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뭐요? 얘랑 똑같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주식은 FBPL 금융자산으로 간다 이거지. 그 채권은 세 가지, 주식은 한 개예요. 그럼 제가 채권이 내용이 많다 했지 않습니까? 주식은 내용이 적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이제 배우다 보면은 주식은 또 FBPL이 원칙이지만 FB OCI도 가능하다 그 얘기를 조만간 또 보게 되겠죠. 일단 요게 먼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박스를 보든 뭐 문장 봐든 어차피 이해 안 돼. 그래서 제가 먼저 큰 막구를 잡아드렸고 하여튼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계정 과목이 나온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오케이, 그럼 했던 것까지 보시죠. 했던 것까지 보자. 그래서 박스 15페이지 박스를 먼저 보시죠. 나름 또 핵심이니까.
사업 모형이 사실상 뭐라 했었습니까? 보유 목적이라고.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 관리하는 방식이 결국 보유 목적이죠. 야, 내가 단타 칠 건지, 장기 투자할 건지, 만기까지 보유할 건지. 비록 문장은 저렇게 돼 있지만은 뭐 그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계약상 현금은 수취 목적, 그 다음에 수취하고 매도 목적, 그 밖의 목적에서 다 제가 쓴 거 아닙니까? 세 가지 보유 목적이 있다고 사업 모형이. 중간에 내용 필요 없고 맨 끝에 피고에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 제가 말했잖아. 시험 목적상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그럼 틀린 거라고. 왜냐면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 목적상 만기 보유 목적이지만 요 A씨 금융자산이 시험 목적상 만기 보유 목적하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를 가지고 취득한 것이 A씨 금융자산이지만은 그렇다고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 없다. 아니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만기 보유 목적이라 써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 팔고 만기까지 갖고 있을 생각이 있는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것이고. 두 번째 현금 수취하고 매도 목적 중간권 역시 필요 없고 금융자산의 매도가 필수적이다. 왜냐면 걔는 사실상 장기 매매 목적,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1년 이후에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매매가 필수다. 그 밖에 사용 목적 뭐 1, 2, 3돼 있지만 아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단기 매매 목적입니다. 물론 그게 써있지 3번에도 단기 매매 정액 충족한다. 1년 안에 팔겠다 이겁니다. 실무상으로 이 단기 매매 목적은 결국 2, 3개월 안에 파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실무상으로는. 아무튼 여기 있는 뭐 동그라미 1, 2, 3 돼 있는데 하나도 외울 거 없다. 한번 살짝 볼까요? 금융자산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실현한다. 어쨌든 단타 치는 거라고. 1년 안에 팔겠다고. 오케이. 두 번째,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평가한다. 뭐 공정가치 평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공정가치 평가잖아. 페어밸류로. 공정가치 평가고 평가선이 단기선이 가고 해서 뭐 별거 없다. 14페이지로 갑시다. 14페이지.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제가 항상 칠판에 적는 필기고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있는 박스가 또 요약된 편인데 그 와중에도 불필요한 박스가 또 은근히 있으니까 제가 필요한 것만 강의를 하고 상권 때도 그랬듯이 학원에도 제가 하는 것들만 잘 체크하시고 안 하는 것들은 그냥 뭐 지우든 그냥 뭐 알아서 잘 체크하세요. 왜냐면 제가 강의 때 뭐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집에 가서 복습하려고 딱 했는데 뭐야 이게 무슨 뜻이지? 제가 강의 안 했거든요. 잘 체크하시라고. 우린 초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밑줄 그세요, 뭐 별표 치세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지. 알아서 성인답게 알아서 제가 강의하는 것만 잘 체크하죠. 그럼 제가 강의하는 것만 체크하자는 거 뭡니까? 아니, 실제 머릿속에 기출 문제가 다 있다고 1차든 2차든.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다 강의하고. 그리고 제가 뭐 제 소개 다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뭐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온갖 강의를 다 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회계사 중에 제일 강의를 많이 합니다. 모든 회계사 중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강의 한 달에 뭐 70시간 80시간 한대. 그럼 제가 속으로 씩 웃는 거지. 저는 140시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큰 일정이 하나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와 이제 좀 숨 좀 쉬겠구나. 왜냐면 제가 주 6.5일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요일도 뭐 2주에 한 번밖에 못 쉬고 뭐 토요일은 뭐 매일 뭐 365일 이렇게 1년 내내 일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드니까 삶이 뭐가 날아가면은 막 좋은 거야 막. 그래서 와 막 술을 먹어야 되나 어저께 막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다 있습니다. 사업모 영어 첫 줄 14페이지죠.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금융자산 관리하는 방식이다. 아까 박스로 봤었죠. 그것이 사실상 보유 목적이다. 반가로 1번 제목.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하기 위해서 자산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 목적. 현금으로 수취 목적이지 뭐. 그게 주로 만기 보유 목적이다 라고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세 줄 밑에 중간에 그러한 모든 금융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는 반드시 없다라는 것이 그렇죠. 주로 만기 보유 목적이지만 뭐 반드시 만기까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 라는 것이죠. 반가로 2번은 역시 아까 뭐 짤막하게 보긴 봤었지만 현금을 수취하고 매도 둘 다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사업 모형은 사실상 돈 받을 생각도 있고 팔 생각도 있고 장기 투자 목적이다. 1년 이후에 팔겠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첫 줄 사업 모형에서 주요 경영진은 회사겠죠.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하고 매도 둘 다가 사업 모형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고 결정한다. 뭐 똑같은 얘기죠. 두 줄 밑에 끝에 파란색 금융자산의 매도가 부수적이지가 않고 필수적이다. 결국 팔아야 된다는 거죠. 1년 이후에 팔아야 된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계약상 현금 특성.
뭐 이건 볼 것도 없지. 금융자산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 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 장래에 대한 이자, 뭐 합치면 원리금이겠죠. 원리금만으로 구성됐는지를 판단한다. 결국은 뭐 채권은 원리금으로 구성된 것이고 주식은 원금 이자 이런 개념이 없잖아. 내가 뭐 삼성전자 주식 샀는데 원금이 있고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주식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오르면 기분 좋은 거지 원금 이자 그런 컨셉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원리금 이외에 뭐 캐시플로우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뭐 내용 없죠. 뭐 볼 거 없죠. 남는 건 뭐요? 남는 거는 이거지. 남는 건 이거지. 열심히 읽어봤지만 남는 건 이거고. 그 다음에 3번 분류입니다. 분류. 예, 분류 보시죠. 분류를 보실 건데 잠시만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시간이라는 또 제약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이것도 제가 필기를 좀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 뭐 다음 시간에 읽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 또 시간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 너무 짧게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 시간을 맞춰서 제가 보통 강의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35분 정도. 그래서 뭐 해봅시다 뭐. 우리가 이제 채권이 결국 내용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채권 쪽을 좀 정리해 보려고. 여기 이제 분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제 영어로 하겠다. 영어로. AC 금융 자산이 있었고. 이렇게 하지 말고 AC 씁시다. AC.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필기할 거거든요. 여기는 채권자 입장. 쭉 해서 채권자 입장. 여기는 발행자 입장. 그러니까 사채 발행자죠. 아니 뭐 회사채 취득했다고. 여기는 사채 발행자 입장. 우리 금융부채에서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려고. 그래서 AC가 있고 또 뭐가 있어? FB, OCI가 있고 FB, PL이 있는데 됐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발행자 제목을 써놓고 최초 인식 써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배웠던 금융부채하고 지금 하는 금융자산하고 사채 채권이 겹치니까 한번 비교해 보겠다 이거예요. 뭐 책에 그게 뭐 나온 건 아니지. 그다음 이제 거래 원가 그리고 이자 비용 공정가치 평가까지 페어 밸류 평가 여부 페어 밸류가 공정가치죠. 이제 뭐 평가 손익도 쓰지 뭐. 와 이게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을 텐데 일단 얘부터 해보자. 얘부터. 이거를 다 쓰기에는 빡빡하긴 한데 그냥 뭐 다 쓰지 뭐. 최초 인식 또 뭐 거래 원가 여기는 뭐 이자 수익이지 채권자니까 그냥 뭔가 대칭적이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FV 평가 여부 평가 손익까지 한 화면에 뭐 다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지저분하게 좀 지우자. 지저분하니까 똑같이 써놨죠 제목을. 거래 원가는 뭐 수수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발행자, 투자자 됐습니다. 요 사이에 발행자 최초 인식 거래 원가 이렇게 써야지. 여기도 조금 빡치긴 한데 투자자
이렇게 한 줄 더 쓰지 뭐. 예. 여기다 이제 채워보겠습니다. 채워보겠다. 일단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거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AC 금융부채가 뭐예요? 그 사채지, 사채. 그리고 이거 배웠잖아. 이거 있다고. 이게 뭐예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라고 배웠죠. 배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사채 발행자에서 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 측정 금융부채 이런 거 없었어요. 사채에서 삼각형가 측정 금융부채가 걔가 사채였지 사실상. 그리고 FVPL 금융부채도 있었습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요? 지금 다 있지, 그렇죠? 제가 이 한 줄 좀 빡시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그냥 다 있었잖아 방금. 사채는 세 가지 다 된다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뭐 80% 이상 뭔가 내용이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최초 인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정가 측정하는 거죠. 공정가치로. 발행자 입장에서 공정가치로. 여기는 뭐 아예 뭐 해당 사항 없으니까 뭐 할 게 없겠죠. 여기 뭐 당연히 할 게 없지. 그냥 쭉 그냥 지워버려, 날려버려. 해당 사항 없으니까 페어밸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우리가 금융부채도 공정가치 측정한다라고 배웠고요. 최초 인식할 때. 그리고 금융자산도 최초 인식할 때 다 공정가치 측정합니다. 페어밸류가 공정가치죠. 공정가치 측정한다. 됐죠? 거래원가 그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거래원가 이거지 단기 비용이다. 비용으로 배웠습니다. 단기손익 처리한다고 배웠어. 단기손익. 차변의 수수료 대변의 현금. 여기도 마찬가지야. 비용입니다. 단기손익 처리한다. 이거는 자산 취득할 때 비용, 취득 부대 비용 아닙니까? 취득 부대 비용. 모든 자산에서 취득 부대 비용을 비용 처리하는 놈은 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공정가치 가산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게 뭐요? 자산이지 뭐 자산. 자산에다 플러스 하겠다 이거지. 왜? 자산 금액이 최초 인식할 때 자산 금액이 페어밸류로 돼 있어. 공정가치로 측정이 돼 있어. 그러면 공정가치 가산 자체가 자산에다 플러스한다. 결국 취득부대비용 자산이다. 이런 컨셉이 되겠죠. 됐죠? 취득부대비용 자산이다. 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단가치는 그 성격. 모든 자산에서 얘만 취득부대비용을 비용 처리한다 했었죠. 우리 회계의 모든 자산에서 얘만 그렇다고. 원래 얘도 자산이었거든. 옛날 옛적에는. 근데 얘는 일반적인 자산이 아니다. 제가 말했죠. 요거 사실상 단타 치는 개념이라고. 막 사고 팔고 그런 단타 치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 일반적인 자산이 아니라고. 조만간 장부에서 삭제될 아주 특이한 자산이기 때문에 야 너는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하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산이 아니다. 조만간 장부에서 삭제될 그런 특이한 자산이고 걔만 비용이다. 물론 얘도 비용이었었습니다. 이거는 공정가치 차감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채 발행가 어차피 AC 금융부채가 뭐야? 사채잖아. 사채 발행가에서 차감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순액으로 분기하면 사채 발행할 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사채한 다음에 순액으로 분기하면 차변에 사채 대변에 현금 했어. 사채에서 깐다고. 물론 뭐 총액법 분기하면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거기서 조정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FBA에서 차감한다. 사채 발행가 차감한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 뭐 유효이자율법이죠. 유효이자율법. 현재 가치 하지 않습니까? 사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기초장부가 곱하기 유효이자를 따라서 이자 인식하고 그렇게 했었죠. 얘는 표시이자를 비용 처리했었습니다. 표시이자. 물론 FVPL 금융부채는 예제 하나밖에 안 받고 마이너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이것도 그렇다. 그럼 여기도 이자 보시면 이거 다 유효이자율법이다. 현재 가치 할 때 이자는 다 유효이자율법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효이자율법이다. 현재 가치 할 때. 다 현재 가치 한다고 사채가고 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뭡니까? 이거는 유동자산이야. 요 두 개는 비유동자산이고요. 요거 유동자산이거든. 유동자산은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는 표시이자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단타 치는 그런 놈이라고. 단타 치는 놈 조만간 장부에서 삭제될 그런 놈인데 이거 갖다가 현재 가치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가치는 기본적으로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중에서 현재 가치 하는 것이고 걔는 표시 이자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맥락이 같다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 안 한다. 얘는 해당 사항 없어. 안 한다. 얘는 한다. 왜? 이름 자체가 페어밸류잖아. 페어밸류 자체가 공정가치 아니겠습니까? 공정가치 평가하는데 평가손익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평가하는데 평가손익이 단기손익이라고.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 여부 됐죠.
얘는 공정한 평가를 한다. 왜냐하면 걔는 원가잖아. AC 자체가 삼각 원가라고. 걔는 취득가 베이스로 곱빼기에서 구했던 그 장부가고. 걔는 원가로 측정하는 거고 나머지 공정가치지. 그리고 공정가치 평가한다. 다 공정가치 다 평가한다. 페어밸류 자체가 공정가치 평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산 시 공정가치 평가고 AC 금융자산은 결산 시에 공정가치 평가 안 한다. 그 다음 평가손익. 이거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손익 자체가 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잘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당기손익 또는 기타 포괄손익 둘 다 가능했거든요. 뭐 그거는 지금 현재 조금 뭐 지엽적인 거니까 그냥 필기만 해놓고 옛날에 배웠어요.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둘 다 가능한 거고 궁금하시면 그건 금융부채 쪽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평가손익. 여기는 평가 안 하기 때문에 평가손익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가손익은 OCI가 뭐요? 기타 포괄손익. 이름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죠. 공정가치 평가하는데 평가손익이 OCI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PL 자체가 단기손익이라고. Profit or Loss. 단기 이익 또는 손실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뭔가 거의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겹치고 있다라는 거죠.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17가지.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17. 잠깐만. 너무 많아가지고 빠져나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다, 그쵸? 빠진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글씨 읽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 하겠습니다.